얘기를 해야 될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화일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분들 얘기만으로도 1시간이 갈 수 있을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이 작품 처음에 떠올렸던 이야기 여쭙고 배우분들 캐스팅 얘기도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벌써 제가 얼굴이 끄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대부분 처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기대했던 것하고 또는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개가 많이 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다소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2014년도 염전노예 사건을 방송을 했던 방송을 제가 접했고요. 그 방송을 접했을 때 바로 이 영화를 뭐 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초도 없었고, 그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작품을 저는 하고 있었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알려줄게요. 네. 기억 알려주세요. 먼저 많이 하고 기회를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조금만 견뎌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해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 해 14년도. 세월호가 4월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제가 지금 제 영화와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아마 몇 분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끝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를 유심히 좀 봤어요. 그리고 염전노예 사건도 어떻게 되나 유심히 좀 지켜본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유병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유병원 사건이 유병원 아저씨.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분이 사체가 발견이 됐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 막 오고 갔었고요. 또 지나가니까 유대균 아저씨가 나왔어요. 유대균이라 하면 유병원 아저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균 사건으로 번졌고, 그 후에 호위무사, 그 분의 호위무사인 미녀, 태권도를 잘하는 미녀 호위무사로 이 사건이 완전 전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거 뭐지? 세월호의 핵심은 분명히 다른 데에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극적이고 호위무사 얘기로 흘러가고 태권도를 잘하고 그다음에 미녀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그분의 신상이 다 털렸고요. 네. 그래서 제 영화에 이해리기가 신상 털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좀 아이디어가 좀 사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영화상의 가장 큰 주제는 핵심은 다른 데 있는데, 이 핵심과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로 특히나 이제 자극적이고 이런 좀 말초신경적인 것들로 환호하고 우리가 거기에 쑥 빠지게 되는 저를 포함 우리들을 한번 조롱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의 의도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영화를 보시면 감독 본인은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흔들려서 약 1시간 동안 감독은 인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쌍한 노예를 구하려고 하는 정의로운 기자를 통해서 인권 얘기를 하고 있죠, 감독은. 근데 1시간 정도가 흐르고 나고 살인사건이 터집니다, 제 영화에. 여러분들 인권 기억나세요? 별로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살인사건이 터지고 나면 감독은 1시간 내내 인권 얘기를 한 거를 여러분들 다 까먹고, 누가 범인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지? 이런 걸로 아마도 1시간 동안 이혜리 기자 다 까먹고 불쌍한 염전노예 다 까먹었을 때고, 저는 사실 그걸 바랬어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시나리오에 메모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1시간 동안의 기억이 잘 안 나면
여러분들은 저랑 같은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핵심은 이쪽에 있는데, 감독은 인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딱 터져서 인권 얘기가 다시 잘 안 들리는 사건으로 다시 왔고, 그 다음에 방금 보셨으니까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가 가장 이 영화에서 중요한 커트가 뭐냐면, 영화 후반부 말미에 이 영화에서 구출되어서 제보한 아저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다시 나와요. 네. 그 아저씨가 뉴스 화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죠. 그 말은 저한테 가장 중요한 커트예요. 그 말은 이분은 제보를 해서 우리가 다 구해줬는데 5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도 이분의 삶은 똑같다라는 저만의 커트였어요. 그래서 감독은 어찌됐건 불쌍한 사람들, 인권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실은 연출적으로 한번 어떤 분들은 좋게 표현하면 도전해 주셨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나쁘게 표현해서 이것도 당신 실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화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흐르는 거를 조금은 배제하고 싶었고, 어떠한 저 나름대로의 함의를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마지막에는, 근데 이제 제 영화는 이제 장르적으로는 스릴러니까 그 스릴러 장르를 또 같이 또 혼용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제 살인마가 또 등장을 하기는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기획 의도가 있었음을, 사실은 이런 기회 아니면 전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를 되게 저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감독의 의도를 좀 전달 받으셔서 이제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너무 긴 말씀을 일단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말씀 듣고 굉장히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복잡하게 영화를 한 번 더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영화를 같이 관객분들이랑 봤는데 분명히 낚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드리니까 다시 자꾸 역순으로 영화에 대해서 가게 되는데, 사실 감독님 연출 의도도 의도인데 그 의도를 살려주는 가장 큰 무기들은 배우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들 말씀을 길게 해주시니까 배우분들한테는 사실 시나리오랑 또 완성된 영화랑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촬영을 하시기 워낙 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려오신 중이어서 어떻게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랑 완성된 영화 보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세부 배우님 들어보겠습니다. 배성 배우.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못 봤고요. 말로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약간 안 하면 되게 피해를 저한테 줄 것 같은 호박성 농담이었고요. 하여튼 원래부터 그 전작도 같이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친했었는데, 하루는 같이 밥 먹고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작품인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네가 하면 진짜 재밌겠지 이렇게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 사실은 뭐 이런 말씀도 그때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이 내용 자체가 또 흥미도 있고 몰입감도 있을 것 같고 연기하는 어떤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대본을 보고 영화까지 갔는데, 대본은 순서가 굉장히 그냥 지금 결과물로 나온 영화보다는 훨씬 단순했어요. 처음에 그런 학교 같은 필름이 쭉 진행되고 나중에 20% 정도는 되게 영화적인 진행이 되잖아요. 딱 그냥 나눠져서 진행이 됐었고 대본상에. 그런데 지금 앞에 벌써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복잡하게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은데 오히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주제나 이런 것을 표현하기에 더 좋은 편집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그냥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냥 스릴러로 끝나는 어떤 그 영화였는데 의미를 담으려고 하시지 않았다. 대본보다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가까이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가까이 뵙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생기셔가지고
설명하면서 감독님 말씀 듣고 나니까는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겹치는데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되게 충격적인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무섭기도 해요, 근데. 네. 그리고 박효주 배우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감독님 시나리오 읽고 읽는 순간에도 이 어떤 인권 얘기를 다루다 갑자기 범인을 잡는 이야기로 막 변할 때 시나리오 안에서도 굉장히 흥분이 되고 좀 이렇게 닭살 돋는다 그러잖아요. 밤에 읽었는데 그 기억이 굉장히 아직도 선명한데 감독님 만났을 때 과연 또 안녕하세요. 염전도의 사건을 인권을 다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자극적인 소재만 오히려 되거나 아니면 재구성 역할만 하는 거라면 저는 그냥 단순한 어떤 다른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더 잘 다룰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었을 때 감독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단순 어떻게 보면 그런 인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구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비춰지는 어떤 시선에 대한 얘기들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저는 너무 큰 공감이 됐었고 그 생각을 많이 집중하면서 작품의 메시지를 집중하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연기 외에도 그 어떤 메시지에 대한 그래서 저는 제가 참여해서 찍은 영화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관객으로서 굉장히 흥미롭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현욱 배우님께 여쭤보기 전에 감독님께 하나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작인 공정사에도 장영란 배우님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었고 사실은 그게 70% 이상은 박효주 배우님이 이끌어가는 영화 같고 이번 영화인데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가는 영화가 많지가 않잖아요. 여자 캐릭터를 중심으로 내세우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저는 제가 약간 여성스러운 사실은 좀 없지 않고요. 제가 약간 수다쟁이고요. 좀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건데 감독으로서 제작자로서 사실은 할 수 있다면 내가 제작을 하든 내가 감독을 하든 할 수 있다면 사회적 약자, 여자 캐릭터로 그걸 이끌어가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가 저의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면 네. 그래서 공정사회도 할 수 있었고 이 영화도 할 수 있었고 근데 뭐 다음에 영화가 어떤 영화가 될지 몰라도 뭐 못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할 수 있다라면 해야만 하는 게 영화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늘상 남자가 무언가를 해결을 하는 뭐 이런 영화들은 다 지치고 재미없잖아요. 지겹고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 하고 싶은데 사실은 효주 씨한테 사실은 이 영화는 조금은 미안하죠. 왜냐하면 효주 씨가 뭔가를 공정사회처럼 해결을 하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제 엔딩에 이제 만약에 이 영화가 2탄이 나온다면 그 형사와 이혜리 기자가 연쇄살인마 배성우를 잡으러 가는 게 2탄이 나오겠죠. 이 영화는 정말 복합 장르물처럼 마지막 장면에 진짜 그 박효주 배우님 맡은 이혜리 기자님이 흑화되면서 약간 다크히어로처럼 변신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또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아마 올해 3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올해 스크린에 가장 슬픈 이남 이현욱 배우님의 영화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얼굴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시작을 했었고요. 제가 영화 대본으로 봤었을 때는 좀 저는 스텝 쪽에서도 더 고민이 좀 많았어요. 카메라를 다룬다거나. 근데 영화로 나왔을 때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관객과의 대화도 사실 저 관객의 입장으로 사실 치우쳐서 하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저도 정리되는 것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저도 받는 메시지가 대본으로 읽는 것보다 사실 영화로 봤을 때 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앞에 선배님들이 다 말을 하셔가지고 딱히 할 말 없습니다. 노래하셔도 돼요. 노래 진짜 잘해요. 오늘
노래를 개인기로 준비해 오신 복면가와 섭외도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부탁을 드려도 되는 거긴 할까요? 혹시 이거 태식이도 있나요? 저희 오늘 행사는 우리과의 소통이니까요. 소통을 하겠습니다. 언젠가 무슨 공약처럼 뭐 10만 넘었을 경우에 복면 쓰고서 국외과의 대화 자리에서 노래를 이현욱 배우 이름표 달고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 여쭤봤고요. 이제 관객분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궁금한지 손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 먼저 손 들어주시고 모자 들어주시는 관객분이시죠? 저 감독님 그 공정사회에서 치과 병원에서 그 의자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그리고 이제 달성우 형님한테 하나 이렇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감독님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게 이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었는데 바로 요 며칠 전에 또 이제 경북 상주에서 똑같은 사건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아마 감독님 인터뷰를 영화 주관지에서 본 듯합니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런 뉘앙스였던 걸로 제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 게 이 사건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한 사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야만적인 사건인데 비슷한 사건이 두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요새 계속 나오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가혹한 국가민 가혹행위 그리고 요새 또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는 10여 년 전에 있었던 밀양 집단 당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무관심한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피해자 구제를 우리 법 체계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말로 좀 죽일 놈은 죽여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명분당에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몇 년만 있으면 조두순은 다시 나오는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조두순의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성우 형님께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이민기 씨랑 김고은 씨랑 같이 나왔던 영화에서 제가 정말 멋있게 봤습니다. 특히 이민기 씨랑 화장실 욕조에서 싸우기 전에 한번 씨 모는 그 미소가 진짜 제가 뭐 그쪽 아니지만 좀 멋있었거든요.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국내 개봉했던 영화들, 뭐 외국 영화, 한국 영화들 중에서 내가 저 캐릭터를 다시 한번 맡으면은 저 배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 멋있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악역 캐릭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짧게 드릴게요. 공정사회를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공정사회는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 한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권이라는 문제와 이제 법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의 법 감정과 법의 판결이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것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좀 안타까움, 그 다음에 이게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건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충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은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나쁜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거,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좀 말씀하신 공정사회단 아동 성폭행범들이 초범이든 뭐든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풀려나거든요. 근데 가깝진 않죠.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누가 법죄를 저질렀는데 200년, 300년 때리는 것들이 있어요. 징역을.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웃고 지나가죠. 근데 제가 거기서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 최소한 그네들이 재범은 못한다는 거죠. 재범. 200년, 300년 때렸는데 주기 상성분은 안 내렸다 하더라도 그네들이 나오지도 못하니까 재범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쉽게 초범이면 뭐 몇 년 징역했다가 금방 또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법조계사라고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일반 법감정과 판결과 괴리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안타깝고 되게 사실은 고민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다라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어느 정도의 선을 잘 지키느냐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생활을 만드냐에 따라서 또 법이 또 이렇게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창작자는 우리 같은 시민들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